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목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구독자 수 눌러준다고 했어. 뭘 오래야? 아까 거기가 뭐 하는 곳이래? 몰라. 무슨 민족 뭐셨지? 내가 또 민족으로 가기는 좀 그렇지, 안 그래? 경허선사. 경허선사 뭐 하는 일은 좀 빛내줘야 되는데 이게 민족 하면은 조금 자, 밥을 맛있게 먹고 왔으니 또 밥값을 해야 되겠죠? 밥 먹고 나면 더워요? 밥 먹고 나면 더워요. 그래서 앞에 수승한 인연이 있지만 다 허황된 경계고, 푸질없이 쌀인문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옛날에 문장구고 엄폐하면서 그 속에서 있었더라라는 거죠. 다 허망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봄들이 다 지난들 하고 헤어지지만 안석하지만 헤어지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곳은 고금당으로 대웅전은 금색으로 채색되어 있어요. 아주 뭐 대웅전은 그 지붕이 다 금으로 도배해 놔가지고 멀리서 보면 다 보여. 그 금이라고 한 이유는 고금당이라, 이름이 고금당이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고금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사실은 금색으로 칠하는 게 좋아, 안 좋아? 금색으로 칠하는 게 좋아, 안 좋아? 고금당 가봤어? 안 가봤지. 에이구. 그래서 고금당을 다 해놔가지고 이름은 이렇게 고금당으로 돼 있는데, 고금당으로 돼 있어가지고 금칠을 잔뜩 해놨어요. 그래서 이 고금당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웅전은 금색으로 채색되어 있어 매우 화려하게 보인다. 정면은 3칸, 측면은 2칸에 맞배지붕이야. 이렇게 그거나 말거나 그냥 한 칸이 한 칸 이렇게 하나야. 경허는 오늘 이곳을 떠나기 직전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자 1895년 음력으로 3월 29일, 양력으로는 4월 24일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경허선사가 이미 조카 전옥년을 데리고 금산사를 거쳐서 이것으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1903년까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숱하게 드나들었어. 밤으로만 드나들었죠. 드나들며 조카를 돌봐왔던 것이다. 이제 다시 돌아와 배군 깊은 곳에 있는 이 고사를 방문하였다. 여기에서 이 고사는 뭐다? 나옹해근이다, 이런 얘기야. 그 나옹해근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제존자라고 그래. 보제존자. 그래서 이 나옹해근이 있는 그 보제존자 사리탑 있어, 없어? 있어. 가봤어? 가봤다 그랬나? 보제존자 사리탑이 어디 있어요? 멋있어? 여주 신력사에 있죠? 엄청 멋있어요. 그 조각이 아주 잘 돼 있죠? 여기서 보제존자는 누구라? 나옹해근. 나옹화상이에요. 나옹화상 역시도 경허선사가
경어선사의 전신이라 가능성이 많지요. 나홍학은 얘기 많이 나와. 고사는 여기서 나홍해군이더라. 전형 예불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 와보니까. 왜냐하면 그 해가 길어. 향불은 다 타버리고 노을역 해 그림자는 물에 잠겼다는 것으로 보아 여름 기내라고 써있잖아. 안 그래? 늦봄이 벌써 쳤다. 그냥 여름으로 할래. 그냥 여름 기내가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금당사를 가로질러 흐르는 계곡이 있어 없어? 그 계곡이 있다니까. 계곡을 그려내고 있다. 이곳 고금당은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해서 아래를 쫙 보면 다 내려다 보여. 이곳에서는 계곡과 호수가 한눈에 다 들어와. 그거 다 들어와. 그거 저기 저수지가 막 다 들어와. 이곳에서는 고려 말의 나홍 화상이 도승은 가끔만은 무성한 세월 속에 소나무 만들었다라고 해갖고 이것은 송림밭이 많아요. 거기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송림밭이 많아요. 송림이 쫙 우거졌어요. 그래서 역시 푸른 봉우리는 역시 마이산 봉우리 아니여 로 눈앞이 한눈에 보이는 청봉이다 이런 얘기야. 아까는 청봉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죠? 청잠. 봉우리 잠자로 썼잖아. 청잠이라 했잖아 아까는. 그지? 청잠이나 청봉이나 천년고찰 천녀고찰이라고 써놨네요. 천년고찰. 천년고찰 해감이 창건한 해감이 있답니다. 해감이 창건한 이 사찰 고금당은 천년이라 되는 소찰로 투견새 소리가 구슬프다고 읊고 있어요. 투견새를 경어선사는 뭐라 두우라 했죠. 두우. 어이쿠 이거 색칠 안 했네. 안 했지? 거기도 안 했지? 아주 화관이에요. 무슨 색으로 입혀드릴까요? 내가 만약 이게 집에서 하는 짓이야. 힘들어. 했어? 안 했구만. 에휴, 또 해줘야지. 까먹지. 한 번에 어떻게 해. 못하지. 절대로 못하지. 여기 어디야? 쉬운 게 아니야. 요거를 먼저 지우고 얘를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얘를 끌고 와. 이렇게 전체를 다 넓혀. 그 다음에 얘를 없애. 넘어가. 그리고 그래서 40포인트. 그 다음에 색깔을 가장 예쁜 색. 그게 세 개구나. 요거 세 개야. 이 색깔 할까? 크게라고 색깔. 그리고 색깔을 칠해. 40포인트라도 이게. 여기에 색이죠? 예. 이게 색이구나. 안 쓰니까. 눈만 뜨면 저짓거리 하고 있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1시, 2시, 3시. 나이 오늘마다 힘들어. 그거 뭐야. 경어선사 바로 알게 했더니 2140몇 나가네. 그 앞에는 또 1100몇 개고. 이것도 거의 900개 냈나? 1700이랬지 이거. 이거 대단하다니까. 에이고, 그래서 경어는 이곳에서 어린 조카를 숨기고 드나들며 목숨을 담보로 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면서 그 사이에 또 남쪽에 선풍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얼렁얼렁 갔다 와야 돼. 어? 그래가지고 이제 경어선사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를 외출할 때 보통은 이제 뭐 큰 스님이라 이런 스님들이 밑에 시자를 데리고 다니잖아? 안 데리고 다녀. 절대 안 데리고 다녀. 왜? 혼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경어선사는 항상 혼자 다니고, 그 다음에 어린 만공, 어릴 때는 만공을 데리고 다녔잖아. 근데 그 이후로는 혼자 다니고, 그래서 거기 우리가 남원 천은사 갔을 때도 경어선사 혼자 오잖아. 다 혼자 와. 그래서 남쪽에 선풍을 일으키고 대중들에게 선의 가풍을 지도하는데 전심전력하였지만 이곳에서 8년을 보내면서 이곳을 떠나는 동안에 아무도 몰랐죠.
이때 범어사 주지 오성월의 초청을 받고 범어사 조실로 추대된 이래 그곳에서 5년을 머물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온 거는 1895년이고 부른 거는 1898년에 불렀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5년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국 선풍을 일으킨다고 여기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죠. 5년을 머물며 한국 전통 선불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풍을 크게 진작시키며 선수행의 가풍을 바로 세웠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이 경허선사가 이때 안 나타났으면 뭐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못한다니까. 이거 대단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경허선사 그 출연 자체가 대단한 획기적인 역사적인 혜성처럼 등장한 그러한 건데, 다 이걸 펴보지를 못하고 가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쪼가리라도 이게 남아있으니 좋아? 뭐냐, 쪼가리라도 있으니 좋다. 그래서 딱 반짝하는 5년을 했을 뿐이야. 반짝하는 5년. 이거 똑같은 거야, 두 개야? 아이고 고마워라. 이게 뭔 일이래요. 바빠 죽겠는데, 그지? 그리고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1895년 94년 정확하게 1894년 10월부터 1903년 말까지 세월 동안 훌쩍 노쇠함을 맞으니 그저 애석하지만 이제는 서로 헤어지고야 마는가 하고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제 고금당 백운 깊은 곳에 고사를 찾아서 방문하니까 향불은 이미 다 타버려서 예불은 끝났다. 전용 노을역에 해그림자가 느릿느릿 물에 잠기고 있어요. 거기 물에 나홍화상의 수도처가 깃든 이곳은 역적의 가족들로 몸을 숨기기에는 천혜의 은신처야. 그래서 경허선사가 뭐라 했어요? 장차 지인을 숨기기 위해 해야 하네. 그러니까 딱 천장암하고 똑같다니까. 천장암도 경허선사를 보임을 하라고 한 뒤 감춰놓고 이 고금당도 지인을 숨기기 위해서 딱 이미 다 돼 있었어. 그렇다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부질없이 옛일을 더듬어 보니까 바위하고 쌀인문이 보이는데 여기서 쌀인문은 돌문이었어. 그랬는데 누가 올까봐 잠궈놨어? 쌀인문을 밀치고 졸다 보니 새들이 나의 이름을 알고 왔다 갔다 하더라. 나오잖아, 시 속에. 그래서 쌀인문만 드립다 혼자 있으면 쌀인문만 잠궈? 하다못해 문소리라도 들으려고. 아이고 우리 경허선사 불쌍해서 어쩐대야. 괜히 그거를 돌이켜 본 거야. 하고 많은 거 다 돌이켜 볼 때 그것이 멋쩍더라 이런 얘기요. 써있잖아. 공연히 쓸데없이 멋쩍게 그거 문장 걸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지금 이게 장차 한번 부질없이 옛일을 더들러 보니까 그 일이 생각이 나셨나 봐.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선방의 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쌀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쌀인문을 선방문이라고도 해요. 하기는 북한에 가서도 이 짓 해 안 해? 북한에 가서도 또 이 짓 해. 쌀인문 걸어놓고 또 거기서 선하니까 그거나 경허선사는 하는 짓이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냥 다 보여 그냥 우리 경허선사. 그랬다니까. 이미 도승은 갔건만, 이 도승은 누구랬죠? 나홍화상. 소나무만 디립다 늙었어. 거기 송림이 쭉 있어요. 막 송림밭이 이렇게 쭉 있어. 푸른 봉우리 이거 뭐랬어요? 마이봉. 천년이나 들려오는 두견새 소리가 오늘따라 구슬픈 경허의 마음은 이별을 앞두고 이것에 수승한 인연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수승한 인연은 전옥년이 이거는 다 이제는 허황된 경고다 하고 있어. 이미 늙어버린 경허는 벌써 인생의 노쇠함으로 애석하지만 결국 서로 헤어지고야 말았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그 허황된 경고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밀쳐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경허선사가 남한에서 더 머물렀다 그러면 대사단이 났을 거야. 경허선사 또 전옥서로 끌고 와서 처형당하고 경허선사 숨긴 사람 다 처형당하고 전옥년도 처형당하고 전용현이도 처형당하고 뭐냐 줄줄아 남전당도 아마 처형당할 거야. 도와줬다고. 그래 안 그래? 같이 다니는 망공도 너 나와. 너도 처형. 얘들 쓸 가능성이 너무 많아. 이게 무섭다니까. 그때는 뭐냐 씨알만 있어 다 죽여버렸으니까. 도와주면 동학군 도와주면 다 죽여.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허선사가 이곳 고금당을 드나들며 전옥년을 이곳에 은신시키고 보살핀 8년의 흔적은 고스란히 그의 시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1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생생하게 우리의 가슴속에 애잔하게 전달되고 있다. 경허선사가 세상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그러한 인연은 다름 아닌 전봉준 장군과의 얽힌 세속의 가족사야. 그죠? 세속의 가족사로 이 들은 우리 한국불교 역사를 뛰어넘어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두 거목이요? 이것도 그냥 대단한 인연이죠. 안 그래? 어마한 거목 두 명이 난리를 떴어요. 에이그, 그런데 아까도 내가 또 전봉준 보고 오다가 또 욕을 한 자락 했지. 우리 경허스님 살려내라고. 이 둘의 운명은 바로 구한말 풍은하야 위대한 대혁명가로 경허선사는 200년 동안 잠든 불교를 깨운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불교 개혁의 대혁명가로서, 전봉준 장군은 항일운동의 선구자로 조선 역사의 대혁명가로서 한많은 생을 마감한 생생한 역사의 증인이랬다. 그러나 이들이 남긴 업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결의의 등불이 되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허선사는 아직도 추앙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 문제 있어요. 비록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과의 세속 인연으로 파란만장한 많은 삶을 한반도 최북단 북방구원 갑상군 웅이방 도화동 삼수갑산에서 천하하였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전생의 수고로 인한 운명이었을 것으로 지금이라도 밝혀진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빛나는 업적으로 천대만대의 무궁토록 기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말이야. 얼마나 구구절절히 썼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드디어 7번 나왔네. 이게 7번이야. 저거 여기도 시가 계속 등장되겠구만. 좋네. 아까 그 앞에 있는 시 45수 그거는 어디와 관계된 거? 고금당과만 관계된 거고, 그 고금당만 관계된 거 말고도 경허선사 그 265수 수에 들어있었어 안 들어있었어?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했어요? 눈치채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이게 써놨는데 제목이 몇 번까지 갔지 그때? 10몇 번까지 갔지. 어쨌든 선시도 있고 또 법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야 뒤에.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얽힌 슬픈 가족사에 대한 이 비화는 경허선사가 남긴 남력수가 124수거든요. 북력시 또 141수, 총 265수의 선시의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잘못된 거야. 다시 조사해 보니까 남력수 124수가 아니고 120수야. 써줘. 120수. 딱 120에 끝나. 121번이 그 강봉원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120수로 끝나더라고. 나머지 4수는 일이 올라가. 145 그래서. 보여 안 보여? 145야. 총 아니다. 다시 반대다. 미안 쏘리. 120은 120인데 그 내수가 에이씨 그 내수가 뭐냐면 내가 뒤에다가 붙였거든. 근데 거기에 해월 전법계 그 다음에 만공 전법계 하남 전별사 그리고 뭐가 붙어있어. 그게 내수야. 그러니까 내내 남쪽에 그것들은 다 남쪽에서 한 것들이잖아 전부 다. 그래 천하시는 북녘이지. 천하시는 북녘인데 남쪽 수가 120수에서 끝나는데도 나머지가 그 뒤에 붙인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124수가 맞는 것 같아. 총 265수죠. 265수에 선시의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동안 우리 후학들은 그가 남긴 선시를 공부하면서도 이러한 비극적 내막이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까마득히 모르고 근 125년 동안을 경허선사에 대한 온갖 억측과 비난 그리고 폄훼를 거침없이 대중들이 쏟아부으면서 특히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측이 많았죠. 삼수갑산으로 종적을 감추고 난 이유에 대해서는 환속이니 뭐 은둔이니 도피니 무슨 과부를 얻어서 갔다느니 등 여러 가지 추측으로 그의 알 수 없는 행적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랬죠. 근데 가장 경허선사에 대한 억측이 많은 게 특히 삼수갑산의 행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삼수갑산으로 갔냐는 거지. 늦었지만 경허선사가 열반에 든지 10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정확하게는 경허선사는 1912년 새벽 4월 25일 새벽에 열반하시죠. 그러니까 12년이니까 뭐요? 110년이 넘었네. 100년이 아니고 110년이네. 11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그나마도 천만다행으로 이번에 밝혀진 경허선사와 천봉준 장군과의 가족사의 비극적인 인연관계가 밝혀짐으로써 그동안 세속이 무차별하게 던진 경허선사의 억울한 오해를 종식시키고, 진짜 종식시키고 해요. 경고하는데 경허선사를 폄훼하는 인간이 있으면 내가 죽어서라도 나타날 거니까, 죽어서라도 나타날까 건들지 마세요. 경허선사는 우리가 선양하기에도, 안 그래? 선양하기에도 너무 가슴 아픈 분이고, 그래서 경허선사를 절대로 그 오해는 이제 그만 종식시키고, 전봉준 장군과 얽힌 세속의 인연으로 경허선사의 일생이 엉망이 되어버려. 엉망이 됐어? 엉망진창이 됐지 뭐. 엉망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진실을 제대로 밝혀 경허선사의 이상을 바로세우는데 내가 일조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내가 먼저 경허선사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또 어디 논문에 썼는지도 모르겠네. 하도 논문을 많이 써가지고. 경허성우의 생애. 아따. 경허성우는 1849년생이에요. 이것도 다시는 바꾸지 마세요. 46년생이 아니고 49년생. 아시겠습니까? 그 인터넷 들어가니까 딱 한 곳에서 46년생이라고 썼더만. 고쳐. 근데 전부 다 신기하게 있잖아. 전부 다 49년생으로 잘 돼 있더라고. 옛날에 내가 들어갔을 때는 49년생은 한 개고 46년생이 다야. 이것들 그냥 이거 바로 잡느라고. 어쨌든 바로 잡혀는 있는데 그 46년생 고쳐. 청계사도 지금 46년생으로 돼 있어. 근데 거기에 비석이라 그 비석에다 비문에다 그걸 해놔가지고 그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고치지? 어쨌든 그것도 고쳐야 돼. 경허성우는 누구인가? 우리는 오늘날 경허가 열반에든지 어느덧 100년의 세월을 맞고 있다. 이렇게 한 세기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허의 생애와 행적에 대한 교계에서는, 교계가 문제야. 교계, 학계. 교계는 뭐겠어요? 교계는 종교계고 불교계고, 학계는 학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학자들이. 경허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교계에 많아요. 수월을 비롯하여 해월 그리고 만공마저 다 인멸해가지고 그 황망함을 더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하남의 열반을 차례로 맞았어. 이제는 경허선사와 관계된, 직접 관계된 그 제자들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걸 보고 우리 후학이라고 그러죠. 이들은 모두 경허의 제자들로서 대중들의 추앙을 받으며 그동안 한국 불교계의 거목으로서 그 위상을 지키고 우뚝 서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정작 스승인 경허는 그동안 대선사의,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뚝우뚝 썼어. 해월, 수월, 만공, 뭐, 방아람 다 썼는데 정작 경허선사는,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 이 제자들이 조금 더 이거 경허선사를 이거 했어야 돼.
이 경어집이 나온 다음에 왜 이 번역을 안 했냐는 거예요, 내 말은. 해서 이걸 세상에 알렸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일찍 한 20년, 30년 일찍 나오던지. 에이. 아니, 내가 그냥 아주 이게 복잡한 시기에 지금 얽혀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에서 내려오지는 않던지. 그랬으면은 이게 훨씬 많이 이게 했을 텐데, 모든 일들이 다 힘들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아니, 내가 자승 스님은 안 만나봤간? 안 만나봤잖아. 그러면서도 정작 스승인 경호는 그동안 대선사의 이상에 비해 그 존재감마저 부각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후학으로서 부끄럽고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이야. 만공 스님도 그저 경어집 하나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뭐. 그래, 안 그래? 김태읍이 따위 그런 것 따위가 그거 한 거를 가만 놔둬? 마찬가지야. 해월 스님도 마찬가지고. 수월 스님은 이제 북쪽에 가 있어가지고 못 내려오셨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만공 스님이 좀 활약을 더 하셨어야 돼. 어떻게 김태읍 따위를 놔두냐고. 근데 허기야, 그 김태읍이를 건드리지 못한 거는 그 친일파 때문에 못 건드려. 절대로 못 건드려. 김태읍이 위세가 만공보다 더 세. 그래서 유감스럽고 부끄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야.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교계와 학계, 이거는 다행스럽고 최근이 딱 말하면 2012년이요. 2012년이 무슨 해니까? 경호선사 열반 100주년. 그래가지고 조금 하더니 난리 브루스를 만들어가지고 2012년 4월 25일이 경호선사 뭐요? 뭐야? 열반 100주년이었어요. 그냥 100주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들고 나온 게 겨우 그 윤창아가 들고 나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뭐 조금 반짝했어요. 반짝. 그것도 설정 스님이 돈 내가지고 뭐 이 조계사에서 뭐 다래제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2012년이 내가 박사 1학기야. 그래서 힘을 못 써. 왜냐면 석사 겨우 설정 해암 스님 석사 써주고 그 다음에 인자서 박사 이렇게 들어간 쪼무레기가 뭘 하겠냐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교계와 학계에서는 아까 말했죠. 교계는 불교계고 학계는 학자들 경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그를 평가해 오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바야흐로 오늘날 사부대증의 경하가 아니고 경허에 대한 당연한 관심이 한국 불교의 명맥이나 선법이 경허의 출현과 더불어서 일어났어. 경허의 출현과 더불어 그 법화와 행리로부터 새롭게 전개된 것이라는 사실을 세단 깨닫고 그것은 그의 업적과 이상을 재발견하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것은 경허 연구의 좋은 징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징조로만 갔으면 되는데 그 윤창아가 들고 나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려서 그 불교 평론이 폐간까지 가요. 그런데 2012년에는 전혀 몰랐다가 이 전봉준에 대한 걸 알게 된 건 몇 년? 2017년. 그러니까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나는 그 사이에 박사 학위를 따고 나와요. 2012년에 박사 1학기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3년 만에 하고 나오지. 2015년에 땄으니까 초특급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초특급으로 공주 아니 뭐 동국대학교가 생긴 이래로 선학과 생긴 이래로 내가 최초라고 하더만 3년 만에 후루룩 따버렸어. 그만큼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석사 들어가면서 했거든. 다 2009.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는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에 얽힌
속세 인연에 대해 전혀 몰랐던 관계로 이에 대한 연구는 100년을 넘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두 영웅적 위대한 인물에 얽힌 진실과 그들이 겪은 역사적 흐름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경어 성우는 1849년 8월 24일 전라북도 전주 자동리에서 자동리를 찾으러 가니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주를 15번을 내려가고 그 이후에 자동리가 아니고 우동리라는 것을 알았지. 그나마 그건 또 김태읍 때문이라 그나마 고맙기는 하지. 부친 여산 송씨 두옥과 모친 밀양 막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이런 얘기. 두 개? 지워. 아이크. 지웠어? 이때부터 경어는 본격적으로 1862년 철종 13년에 이게 이제 앞에는 이제 근데 왜 이게 빼먹었냐? 그냥 이때부터라고 막 들었네. 그걸 이게 두 개 하는 사이에 아까 그 하나 지워한 것이 딴 것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안 들어와서 그래, 이게. 이런 썩을. 그러니까 뭘 퍼왔어야 되냐? 경호는 8살 때 부친을 여의고 9살 때 청계사에 가가지고 그 공부한 내용을 빼먹고 나서 저걸 두 개 해버린 거야. 어떡하냐. 뭔 말인지 알겠지? 저렇게 두 개를 집어넣으면 앞에 하나를 빼먹는다는 얘기야. 에헤이. 좋다 말았네. 그 얘기예요. 요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 경어의 부친이 8살 때 탐관오리로부터 논밭을 다 빼앗기고 천석 거부가 물레방앗간 하나만 남겨놓고 부친이 죽자 경어가 청계사로 8살에 출가해가지고 거기서 언제까지 14세가 될 때까지 있다가 누구야 박처사로부터 공부를 받았고 그래서 여기로 넘어와 1862년에 동학사로 넘어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을 빼먹었어요. 그런 줄 알고. 동학사에서 한학을 배우고 기초 불교 경론을 다 배웠어. 누구한테? 서부터 만화 보선회로부터. 경어는 동학사의 만화에게서 불교 경론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제자백가를 다 성립했다고 했어 안 했어? 제자백가는 유교에 관한 공부고 불교 경론은 만화한테 배웠는데 사실 내가 그때 동국대에 들어가서 그 박사 1학기 갈 때만 해도 이 제자백가를 가르쳐준 사람의 이름도 있었었어. 너무 안타까워. 나는 안타까운 게 그때는 누가 이렇게 없어질 줄 알았나? 그걸 퍼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도 있었냐면 원규삼에 있잖아. 이처사 아버지 이름도 있었어. 이처사 아버지 이름 있어. 원진사. 그리고 이 지금 제자백가 공부 가르친 사람의 그 유학자 이름도 있었는데 이게 그냥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 아주 속상하지. 그래서 이처사의 이름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진사야. 생원인가 이생원인가 보다. 무슨 생원인데 이름까지 다 나왔어. 그때는 이 제자백가 공부한 저기가 아주 엄청난 유학자가 있었었대. 근데 그 유학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경어가. 행운이죠. 그리고 또 불교 경로는 만화 강백이 화원 강백이잖아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했는데 그 후에 경어는 동학사에서 1862년에 뭘 세워요? 동학사 강원을 세워. 그래서 1회 졸업생이에요. 1회 졸업생. 말하면 뭐라겠어. 그래서 1862년에서 9년을 더하면 1871년이야? 딱 맞아 안 맞아? 딱 9년 차이죠. 그래서 1871년에 약관 23세. 그러니까 14세에 넘어와. 1862년이 14세고 9년이 지나면 23세고 1862년이 9년이 지나면 1871년이야. 빼도 박도 못해. 다 정해져 있는 거를 또 누가 막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가지고 김태읍이가 뭐래서 거기다가 몇 살을 더하니까 6살을 더하는가 뺀가 해가지고 또 난리를 치러놔요. 좀 난리 좀 치르지 말라고. 이거는 정확한 기록이야. 그래서 경어가 9년의 강원 수업을 마치고 1871년에 약관 23세의 나이에 동학사 강백이 됐어요.
그냥 너무 똑똑하니까 졸업을 하자마자 만화 강백이 그 경어를 그냥 바로 그 저 강백을 올려. 어린 나이인데도. 근데도 쩌렁쩌렁해? 천국의 그 명성을 떨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동학사에서 만해 보선의 강맥을 이은 경어는 그거 뭐랬어요? 이대가 뭐랬죠? 금봉 뭐랬지? 지원. 금봉 지원인가? 초대 강백이 만화 보선이고 2대가 금봉 지원이야? 3대가 경어 성우, 4대가 동은삼이, 동은 스님, 5대가 만호상경이랬단 말이야. 저 인간 또 어디서 나왔어 자꾸. 금봉 지원? 금봉 지원. 근데 신기한 게 이 금봉 지원이 맞다는 게 뭐냐? 금봉당 그 영찬인가를 써줘 경어선사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그 강백으로 있었던 게 금봉당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3대 학장이 경어성우야. 그 다음에 4대 학장이 그 동은스님, 원규삼이가 동은스님이야. 개심사 주지도 했고. 그러다가 5대가 이제 만호당 상경. 만호당 상경이 나이가 많아. 그런데 그 북한까지 올라오잖아. 그래서 23세 나이에 동학사 대강백이 되어 천국에 그 이름을 쩌렁쩌렁 울려서 경어성우가 경어성우 강으로 들으려고 그 통학사 그 개울물이 계곡이 아주 빽빽이 산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동학사에서 만화보선의 강맥을 이은 경어는 조선 제1의 강백으로 이름을 날리고 얼마 동안 강백으로 이른 강원을 이끌어? 8년 동안. 근데 1871년에다가 8년을 더하면 얼마야? 1879년이요, 아니야? 1879년에 호열자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강백을 딱 8년 했어. 강원은 9년 나간 다녔고. 그래서 8년 동안 강백으로 이름을 날리는데 1879년에 그 하한거를 마치고 어디로 가? 개어대사를 찾으러 갔다가 저기 전주 좀 내려갔다가 정읍에 내려가서 전봉준 좀 만나고 그 어린 옥년이랑 옥녀랑 좀 만나고 오다가 어디서 만나? 만경뜰에서 호열자를 만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는 가보지도 못해. 천안은 가보지도 못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천안근처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또 어디를 갔다 와? 이 김태읍으로는 갔다 왔다고 써있지. 어디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며칠간 유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거는. 그래서 호열자를 거기서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지. 어느 날 스승을 찾아뵈러 상경하던 중에 천안 근처에서, 이거 천안 아니에요. 천안이 아니고 어디랬죠? 처음에는 다 천안인 줄 알았어. 다 천안으로 돼 있어. 그런데 김태읍의 인간 경어를 열으니까 거기에 김제 만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김제 만경뜰에서 만났다 이런 말을 고쳐줘. 김제 만경 근처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호열자의 즐비한 시체를 마주하고 크게 발심하여 동학사로 돌아온 경어는 강원을 해산하고 학생들을 다 돌려보낸 뒤에 조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철주야 목숨을 건 용맹정진에 돌입한다. 지금도 이 조실방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요. 조실방 있더라야. 지금도 있어요. 경어는 1879년 드디어 11월 15일 날 보름날에 동학사 밑에 살고 있던 삼이승 동은이 나오잖아. 이 동은 스님이 원규삼이라니까. 동은에 소가 되어야지. 많이 빼먹었네, 그죠? 동은에 썼어. 동은에 부친. 사실 이거 동은은 아닌데 여기는 원규삼인데 커서 동은으로 바뀌나 봐. 원규야. 아니면 동은 원규인가? 동은 원규라고 써줘요. 원규. 동은 원규에 붙인 이 처사가 따옴표 넣고 소가 되어도 곱비 또를 고멍이 없는 소. 여기 때문에 깨쳤죠.
없는 소가 되어야지. 이 소가 되어도 뭐 되라 그랬어요?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가 되어야지. 이 한마디를 듣고 확철되어야했다. 했어? 삼이승 동원 원교 부친이 소가 되어도 곱비 따옴표도 써야 되겠는데. 봐봐. 이거 따옴표를 써줘야 돼. 돈에 붙인 역차사가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이 한마디를 듣고 확철되어야했다. 있지? 자, 여기서 또 나오지만 이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라는 건 뭐랬어요? 우, 무, 비, 공, 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에는 중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중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깨친 자리는 그냥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라는 거에서 깨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 허구 많은 말을 다 두고 이 말에서 깨쳐? 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학령 도일이가 뭐 맨날 시집밥만 얻어먹고 죽을 때까지 못 깨치면 그냥 죽어도 할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야. 그냥 소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물으니까 야 이 사람아 뭔 놈의 중이 돼가지고 말을 곧다구로 하느냐. 뭐가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구멍이 없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가 되라는 거는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가 소일까 아닐까? 일단 그거부터 생각을 해봐. 소들은 다 태어나면 곱빗들을 구멍이 있어 없어? 응. 근데 왜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가 되어야 라고 했고 경어선사는 왜 이 말에 깨달음을 얻느냐 이런 말이야. 이 말에 대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우, 무, 비, 공, 처에서 어디에서 깨쳤을까? 어? 소에서 소우자에서 깨쳤을까? 없을 무자에서 깨쳤을까? 콧구멍 비에서 깨쳤을까? 구멍 공에서 깨쳤을까? 고처에서 깨쳤을까? 어? 소에서 깨쳤어? 없을 무자에서 깨쳤어? 콧구멍에서 깨쳤어? 구멍에서 깨쳤어? 장소처에서 깨쳤어? 응? 네? 응? 이 중에서 한 곳이 분명히 듣고 깨쳤다 이런 말이야.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더라? 중도가 있더라가 중요한 말이야. 소가 되어도 곱빗뚫을 구멍이 없는 소. 이게 우무비 공처야. 어? 구멍이 없는 소. 근데 곱빗 뚫는 장소 이제 곱빗 뚫는 장소. 구멍 공 이잖아요. 공처니까. 여기가 곱빗 뚫을 구멍이죠.
소는 여기 소자나 있잖아. 거기까지. 어? 거기까지인데 경어선사가 그 수많은 말 중에 그래도 이 경어선사가 그 순간에 그 말을 듣고 깨친 게 아니에요. 이미 경어선사는 100일 동안의 짬밥이 있는 거예요. 100일 동안의 짬밥이 어디까지 닿았어. 우리 경어선사는 화두가 이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가 아니에요. 뭐였어요? 경어선사의 화두는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이 봐봐, 경어선사의 화두는 따로 있었는데 깨친 것은 엉뚱하게 우미 공처에서 깨치거든. 그러면 거기서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말인데 화두는 뗏목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 여기에서. 그래 안 그래? 경어선사 화두는 려삼이거 마사도래야. 그런데 왜 여기서 깨쳐? 일단 끊어. 길으니까. 자, 중요한 거라.